안녕하세요. 변두리 미국 여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을 안내해드릴 텐데요. 후알라파이 인디안 보호구역 내에 있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랜드 캐년 사우스림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은 인디안 보호구역 내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경계선만 나눠줬을 뿐이고요. 국립공원 에어리아 안에 그랜드 캐년이 있느냐 아니면 그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국립공원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을 가셔도 그랜드 캐년 사우스림을 가는 것만큼 좋은 경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발에 앞서서 간단하게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을 다녀오시는 동선을 한번 짚어보고요. 다녀오시는 길에 볼만한 곳이 어느 곳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입장료가 비싸다는 것, 그리고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을 가보시길 원하시는 분들께는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은 일단 국립공원은 아니라는 거, 이런 게 각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워낙에 그 그랜드 캐년 사우스림을 다녀오시면은 당일치기로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일정이 바쁘신 분들은 웨스트림을 다녀오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스베가스를 출발해서 45분 정도 이동을 하면 후보댐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절기에는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을 보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후보댐을 보셔도 괜찮겠지만 동절기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을 가시기 전에 후보댐을 먼저 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은 대중교통으로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 렌트한 승용차나 또는 여행사를 통해서 많이 가시게 되는데요. 대부분 여행사들은 그 후버댐을 들어가기 전에 레잉미도 오버룩이라는 그 뷰포인트가 있는데요. 거기는 후버댐을 막아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미드홀을 보실 수 있는 장소가 되겠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후버댐을 도착하기 전에 정면에 후버댐을 건너는 패틸먼 브릿지가 있는데요. 다리 위에 올라가서 보는 후버댐도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주로 많이 들리는 편이고, 특별하게 후버댐이나 아니면은 토목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후버댐에 가셔서 차를 주차하시고 따로 입장료를 내시고 후버댐 투어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출발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실 수 있는 곳이 후버댐이 되겠고요. 후버댐을 보시고 나서 아리조나 쪽으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시계가 2, 3분 내에 1시간 빨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 시차 변경선 같은 게 존재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같이 넓은 땅에 오셔야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패틀먼 브릿지에 그 퍼시픽 타임 존이라고 해서 시간 변경선을 그 사인을 걸어 놨었는데, 최근에 가봤더니 2020년 1월 기준으로 네바다주라는 마크만 있고 퍼시픽 타임 존이라는 간판은 현재 없앴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는 타임 존에서 사진 찍는 그런 기회는 없어질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아리조나로 넘어가셔서 약 1시간 반 정도 이동하시면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후알라파이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들어가시는데요. 그래서 쭉 들어가시다가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으로 접어드는 도로로 우회전을 하시면 그 전부터 여러분들 시야에 많이 들어오는 나무가 있으실 텐데요. 조슈아 트리라고 한국말로 하면은 여호수아 나무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슈아 트리는 해발 600m 이상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대부분 조슈아 트리가 많이 자라는 곳에서는 별 보기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그 도시먼지가 해발 한 900m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 해발 800에서 900 정도 올라가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 별빛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그런 지역의 사막에는 조슈아 트리가 많이 자라고 있어서 조슈아 트리가 자라는 곳에는 별 보기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막에 굉장히 이국적인 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니까 잠깐 내리셔서 사진도 하나 찍으시고 기지개도 좀 켜시고 맑은 공기도 좀 마시고 조금 시간을 갖고 그리고 거기서 20분 정도 이동하면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랜드 캐년 도착하셔서 그랜드 캐년 관광하시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라스베가스로 돌아오시면 되는데요. 라스베가스에 돌아오시면은 빠르면 한 4시 반 정도, 늦으면 한 5시 반 정도에 돌아오실 수 있으니까 호텔에 잠시 들리셨다가 옷 갈아입으시고 나오셔서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라스베가스의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자, 동선은 대부분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하면서 볼만한 곳 위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해드리고 오늘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을 저랑 같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을 다녀오실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9시 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하셔야 하는데요. 라스베가스에서 45분 정도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 후버댐을 만나시게 됩니다. 콘크리트 역사의 기적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공항을 타개해 나가는 하나의 국책 사업으로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금문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후버댐 등이 1920년대 후반 공항 타개의 목적으로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국책 사업으로 발주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들한테는 그런 거는 없지만 후버댐 같은 경우는 아마 댐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많은 영화의 배경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도 굉장히 익숙한데요. 후버댐이 영화에 나왔던 장면들을 몇 개 좀 보시죠. Man's an extortionist. All right, here's the situation. You've all had direct contact with the NDEs. Indeed. Where is the beautiful for spacious skies for amber? Direct injection, active fuel 미스터리하거나 이런 장면에 많이 소개가 되는 곳인데요. V8 in a pickup, even beating Ford's EcoBoost V6. 후버댐은 보통 세 곳의 포인트를 보게 되는데요. 여행자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코스는 레이크미드, 오버룩하고 그리고 패틸먼 브리지 두 군데 정도를 보시면 아마 후버댐은 특별히 따로 들어가서 보시지 않아도 웬만큼 아마 그 느낌은 받고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레이크미드를 볼 수 있는 포인트까지는 버스도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검문소를 거치지 않고 구경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덜 번거로워서 요즘 대부분의 여행사는 레이크미드 정도를 보고 후버댐 관광을 마치는 경우가 많고요. 패틸먼 브리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검문소를 거쳐서 주차를 하고 또 언덕길을 올라가서 보고 내려와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다리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후버댐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후버댐을 내려가서 자세히 보지 않으셔도 후버댐 관광을 거의 다 마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크미드 보시고 다리 위에 올라가서 후버댐을 보시고 사진도 남기시고 그리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아리조나 쪽으로 출발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걸어서 올라가셨던 패틸먼 브리지를 다시 건너시게 되는데요. 콜로라도 강을 중심으로 주 경계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리를 건너가시면 2분에서 3분 이내에 핸드폰에 있는 시간이 자동으로 1시간 빨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물론 동절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름에는 네바다주나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서머타임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을 땡겨서 사용하는데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서머타임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양쪽 주가 다른 시간대를 갖고 있지만 동일 시간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동절기에는 실제 1시간 시차를 갖습니다. 미국은 총 본토에 4개의 시간대를 쓰고 있는데요. 동부 시간, 그리고 중부 시간, 산악 시간, 그리고 태평양 시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시차 변경선을 나눈 것도 여러 가지 사연들, 재미난 사연들이 있는데요. 다음번에 한번 모아서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생긴 지가 오래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존재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평평한 땅에서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나라를 건설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시차나 주 이름이나 아니면 주 변경선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어떠한 그 재미난 이유들이 있었는지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따로 한번 잡동사니처럼 모아서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는데요. 내려가시다 보면은 중간중간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 스카이워크 이런 그 간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프리웨이를 건너서 좌회전해서 후알라파이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 표지판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조금 속도를 줄이면서 좌회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차선, 그러니까 왼쪽 편 차선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그 사인들을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놓치면은 좀 한참 내려가서 다시 돌려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한 번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좌회전을 해서 고속도로를 건너서 마을로 들어가시면은 일단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속도 제한을 지키셔야 되고요. 길에 아이들도 많이 나와 있고 소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 주시를 잘 하시면서 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좌회전해서 그 길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빈민가들이 모여 있는 마을 같은 요런 그 장소들이 보이시는데 거기가 바로 인디안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쭉 통과해서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 들어가는 사인이 나오면은 우회전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 그랜드 캐년 사우스트림 사인이 나오기 전부터 차량 좌우측으로 큰 선인장들이 나무처럼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는 게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저슈아 트리인데요. 한국말로 하면은 여호수아 나무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예전에 몰몬인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해 오면서 나무에다가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연은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일단은 그 조슈아 트리는 좀 해발이 높은 데서 자라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밤에 조슈아 트리가 있는 곳에 가면은 별이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별을 관측하기 좋은 국립공원들을 나열을 하면은 대부분 그 조슈아 트리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곳에 잠시 내리셔서 사막의 이국적인 사진도 한 장 남기시고 몸도 좀 풀고 기지개도 좀 피시고 그리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까지 한 2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요. 거의 다 도착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랜드 캐년에 도착을 하시면 그 오른쪽 부분으로 주차장이 보이는데요. 그랜드 캐년은 여행사를 통해서 가시거나 경비행기를 타고 가시거나 또는 버스를 타고 가시거나 개인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셔도 기본적으로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은 전체를 다 셔틀버스로 보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티켓에 나와 있는 바코드를 스캔해서 버스를 타시면 투어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 셔틀은 총 3군데를 서는데요. 동절기하고 하절기가 서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총 3군데 서는 포인트는 후알라파일렌치라고 하는 그 목장인데 미 서부 시대를 재현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곳이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이글 포인트가 있고요. 이글 포인트는 그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의 랜드마크인 스카이워크에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랜드 캐년 경치도 아주 멋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아노 포인트라는 곳을 쓰는데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에서는 뭐 구아노 포인트가 압도적으로 경치가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약
약간의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서 캐년 안쪽 깊숙이까지 걸어 나올 수 있는 코스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아노는 그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뭐 한 번에 듣고 잘 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셔틀버스를 타시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20년 1월 동절기니까요. 후알라파일렌치 스탑을 하게 됩니다. 이곳이 겨울에는 좀 중요한 곳이 되겠고 여름에는 내리지 말아야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그런 이유는 이곳에서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구아노 포인트하고 후알라파일렌치 두 군데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목장에서는 실내에서 식사하실 수가 있고요. 구아노 포인트에 가시면은 실외에서 캐년을 바라보시면서 식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겨울에 바람도 좀 불고 춥기 때문에 겨울에는 실내에서 식사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스탑인 후알라파일렌치에서 내려서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 포인트를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웨스트림을 보는 포인트는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글 포인트하고 그 구아노 포인트 두 개가 되겠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림의 가장 큰 단점은 입장료가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장료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서비스는 제공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디안 보호구역들이 미국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또 외지인들하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을 내고 온 고객 이렇게 그 보는 경우는 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비즈니스들이 그 사람들한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을 예약하고 가셨으면 그 티켓에는 셔틀버스를 타시는 것과 식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아노 포인트에서 식사를 하시던 아니면 그 목장에서 식사하시던 식사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글 포인트에 도착을 하시면 그 도착하시자마자 보이는 캐년 아래로 쭉 내려다 보시면은 왜 이곳이 이글 포인트라고 이름 지어졌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그 스카이워크는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에 가면은 누구나 다 올라가서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입장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 예약하실 때 스카이워크를 포함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현지에 와서 구입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무료로 보시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카메라를 못 들고 올라가게 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펄프로 만든 그러니까 종이 같은 그 덮버선을 신고 바닥에 기스가 나면 안 되니까요. 올라가서 보시는데 사진은 인디안들이 찍어주는 사진을 돈을 주고 사는 거 이외에는 개인적으로는 사진 찍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림은 입장료가 포함이 아니라는 거 따로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글 포인트를 다 보셨으면 구아노 포인트로 이동하시는데요. 여름철에는 이글 포인트를 먼저 가고 그 다음 구아노 포인트를 가고 맨 마지막에 목장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구아노 포인트에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야외에 펼쳐져 있는 식탁에서 캐년을 감상하면서 식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사를 받아서 테이블에 앉으시면은 그때부터는 까마귀와 함께 먹이 경쟁에 돌입하셔야 된다는 거. 새가 많은 데는 어디 가나 그렇죠. 그래도 그랜드 캐년 웨스트림에 있는 까마귀들은 좀 순한 편입니다. 달려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너무 커서 좀 무서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캐년을 감상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 장점이 있으니까 그 날씨가 따뜻할 경우에는 구아노 포인트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셔틀버스는 똑같은 코스를 거의 5분,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셔도 캐년을 보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일행과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따로 뭐 경비행기나 헬기를 타고 투어에 동참할 경우에 따로 떨어지셔도 셔틀버스를 타시면 항상 여러분들이 출발하셨던 그 자리에 내리시기 때문에 뭐 잃어버리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버스 타는 곳에서 버스만 타시면은 원래 그 오셨던 주차장 자리까지 돌아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인디안 보호구역들이 많이 개발돼서 여행지들이 그 새로 많이 그 개발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 알려지지 않은 곳들이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아주 좋은 곳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비즈니스에 썩 그렇게 능숙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웨스트림을 이렇게 돌면서 보시고 그리고 차를 타고 라스베가스에 오시면은 한 4시 반 정도 5시 요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녁 비행기를 타시거나 아니면은 그 야간에 일정을 하시는데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을 보시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여유치 않으신 분들은 웨스트림을 다녀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로컬 회사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많이 그 웨스트림들을 다녀오기 때문에 어차피 대중교통으로 갔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저기 일정이나 가격을 비교해서 좋은 여행사를 선택해서 다녀오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랜드 캐년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보시는 방법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캐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다음 편부터는 미 서부에 있는 국립공원들을 시리즈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그 안에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도 들어있으니까 캐년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국립공원 편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요번에 구독자가 1000명이 돼서 사실은 유튜브 채널을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된 만큼 정기적으로 방송이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미서부에서 저와 같이 여행하는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